안녕하세요. 드라마 속 정신질환 콘텐츠 진행을 맡은 기획본부팀 이지윤, 정신과 전문의 윤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드라마 속 정신질환 장면을 보며 그 질환에 대한 증상, 치료 방법, 예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나의 해방이 속 김주현 씨가 연기한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김주현 씨의 삶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김주현 씨는 극 중에서 왕복 4시간의 출퇴근 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사 스트레스,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 일까지 도우며 본인의 삶이 없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서울 직장인들의 애안이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번아웃을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주현 씨 배우의 연기를 가지고 번아웃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번아웃이라는 말은 과도하고 오랜 시간 반복된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적이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충분하지 않고 에너지를 쓰기만 하면 결국 에너지는 바닥이 나는 마련이거든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으로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예인에서 과로에 지친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목표를 향해서 오랜 기간 도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통칭해서 번아웃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WHO의 11차 국제 질병 분류 표준에서 이러한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만성적인 직장 업무 스트레스 증후군으로서 질병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에게만 발병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정주부, 학생 누구에게나 발병하는 질환이었네요. 그렇다면 번아웃이 유발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번아웃이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업무와 생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업무에 시간적인 압박이 심할 때,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이 부족할 때, 또는 이제 집단 내에서 어떤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일,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다거나 반복되는 일, 또는 너무 적응이 필요한 변화가 심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고요. 혼란스럽거나 고압적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과 관련해서는 휴식을 위한 충분한 시간 없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친밀하거나 지원적인 대인관계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충분한 도움 없이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혼자 맡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나 결과로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아웃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번아웃은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말처럼 과다한 업무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며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지훈 씨가 행복지원센터 상담사로부터 지속적인 사내 동아리 가입을 권유받는 장면인데요. 김지훈 씨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라며 상담사에게 진심을 털어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너무 지쳤고 회사에서의 모든 관계가 노동이며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고통이라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김지현 씨가 호소력 있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관계를 거부하며 무기력한 생활을 지속하는 증상이 번아웃의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속 김지원 씨가 겪은 무력감, 또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습 등은 번아웃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번아웃은 크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하루 대부분 시간 동안 피곤하고 좀 기진맥진한 느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두통이 너무 잦다거나 근육통이 너무 심한 것, 잔병치레가 너무 잦아지는 것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폭식을 한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저는 이런 식욕의 변화라든지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잠을 전혀 자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수면 습관의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동기를 상실하고 무력감, 실패감,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세상과 분리돼서 혼자 있는 느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했을 때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매사에 냉소적이고 계속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인 징후로는요, 책임이나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남의 탓을 하는 것,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자주 익숙하게 하던 일인데도 실수가 잦아진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만 하는 것, 그리고 좌절감을 다른 얘기 털어놓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잦은 지각이나 일찍 퇴근한다든지 결근하는 것과 같은 근태의 이상이 생기는 것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어서 저처럼 일반인이라면 번아웃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번아웃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어렵습니다. 번아웃의 증후군에 해당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뇌분비계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생각해서 혼자서 감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런 가능한 원인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나는 번아웃 증후군이구나 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다른 치료할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한 피로라든지 처진 기분, 능률 저하와 같은 증상들은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을 혼동할 수 있는 겹치는 질환, 증상들이잖아요. 우울증을 번아웃 상태로 오인해가지고 우울증에 실제로 필요한 약물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 같은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번아웃 증후군에서 주로 휴식을 권하니까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기만 할 경우에는 다시 무력감만 커지고 일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들이 내가 휴식을 취해봤다든지 운동을 해봤다든지 사람을 만나봤다든지 하는 다양한 대처들을 했는데도 계속 지속된다든지 계속 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수준으로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지원 씨, 이기우 씨, 박수영 씨가 해방 모임을 만들어서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지루함과 고통에서 해방하려고 회사에서의 답답함과 서러움을 토로하며 서로를 공감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문 선생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드라마 속 장면처럼 번아웃 혹은 반복된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번아웃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모임이 번아웃 증후군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모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비교하는 일만이 자꾸 생긴다면 더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나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듯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떠올려 보세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면 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임을 하신다면 본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본인의 일상의 한계 속에서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번아웃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잠자고 먹고 움직이는 것부터 좀 균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로 따지면 내 배터리가 0으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데 최소로 에너지가 찰 만큼은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수면 시간에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신체 근육에 적절한 긴장과 이완을 주는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과 삶에서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기본을 정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시는 건데요. 에너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고3 수험생처럼 뭐 빡빡한 스터디 플래너나 뭐 업무 계획을 짜가지고 달성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기본적으로 하시던 거 있잖아요. 내 생각하지 않고 하시던 거. 제 시간에 출퇴근하기, 뭐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하기 같이 이전에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생각되던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편안하게 느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시고요. 이게 내 일과 삶에서 소위 감을 잃지 않으시려면 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에너지를 충전을 하시고 감을 잃지 않으시는 일상을 유지를 하시면서 세 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번아웃을 줄 만큼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문제가 내가 일하는 환경이나 동료와의 도움과 어떤 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변화나 어떤 내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를 구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받는 게 내 스트레스의 주요 문제라면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동료들과 대화를 해서 일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변화를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요. 흥미롭게도 과중한 책임을 느끼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힘들다면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게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또 내 마음과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드라마 나의 해방의 속 장면을 가지고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일상의 답답함이나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드라마 속 정신질환 우울증 편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